암호화폐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오늘 영상은 시청하지 마시고 차라리 바람쐬러 산책이나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은 2.5%로 예상치 부합 및 6월과 똑같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6월과 동일하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8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저번 달과 비슷하지 않을까, 3% 미만의 수치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자, 한편 오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반등세,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자빠지면서 58,000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알트코인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알트코인들의 바지가 다 찢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약간 반등이라도 하려는 듯 59,181달러, 이더리움은 2,53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알트들 같은 경우는 영 시원찮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으면서 말 그대로 피를 말린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대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가 진행한 설문에 의하면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략에 효과가 있었다. 보유자들의 지지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높기는 개뿔이 높냐?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 보유자 중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의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한테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무려 38%. 자, 이거 참 어처구니가 황당한 상황인데요. 투자자로서 카말라 해리스가 양도세를 그렇게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지지를 한다. 제가 이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네요. 트위터상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은 도저히 카말라 해리스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 그래도 뽑는답니다. 정말 그 정도로 트럼프가 싫은 것인지 아니면은 정신을 덜 차리는 것인지, 정말로 지옥문이 열려야 그때야 후회를 할 것인지. 한편 트럼프의 차남은 계속해서 암호화폐 플랫폼 디파이 플랫폼을 선전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기회를 제공한다. 야, 이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하는 말 뭐 있습니까? 원금 보장에 고수익 보장. 영 찝찝한데 계속해서 선거도 안 끝났는데 이러고 있네요. 디파이 플랫폼 운영하는 것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또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7,210만 달러, 그 중에 블랙락에서 1,388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래로 두 번째 블랙락에서의 유출, 어제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반면에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7일 기준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49,000개의 비트코인이 감소,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는 15,700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어떤 식으로 겹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기준으로는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4만 개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기준으로는 벌써 1,200개 비트를 매수한 고래들이 목격이 되었다. 그래서 매수하는 고래들은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닥 긍정적인 분석은 없는 가운데 첫 번째로는 벤자민 코엔 분석가 연준이 금리를 0.75% 인하 전까지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이 힘들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된다면 10월 연준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중립금리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면서 약세 패턴이 깨질 수가 있겠는데, 하락 추세가 깨질 수 있겠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인다. 올 연말쯤은 돼야 0.75% 인하가 나올 것 같다. 이 경우 내년 1월, 올해 4분기가 아니라 내년 1월이 돼서야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코언트의 훌리오 모네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56,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더욱더 큰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누구나 다 하는 예측. 한데 이어서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단기 보유자 비용이 63,900달러, 해당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인데 올해 9월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계속되면서 해당 자리를 뚫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분간의 약세를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유동성은 지금 풀리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국제 유동성도 그렇고 미국 내 유동성도 그렇고 광위 통화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흘러 들어오지는 않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마운트 곡스와 미국 정부가 여전히 대량 매도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만 3천 개의 비트코인, 마운트 곡스는 27억 달러에 상당하는 4만 6천 개를 나중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인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10,000개씩 슬쩍슬쩍 던진다라는 예측 나온 것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카말라 해리스 입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긍정적인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캠페인 쪽에서만 살짝 언급을 했을 뿐 카말라 본인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계속 해변가에 가가지고 휴가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네요. 임기 기간의 40% 이상을 휴가에 보내고 있다라는 조 바이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국정은 누가 보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크립토 누보 분석가. 얼마 전에 있었던 큰 하락에서 꼬리가 길게 남겨졌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가격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확 꺾어주지 않는다면 이 꼬리에 최소한 50% 매꾸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면 100%까지 메꿀 수가 있겠는데요. 50%가 51,500달러, 100%면은 49,000달러 선까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다. 희망회로라도 그나마 돌려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8월과 9월 때에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치고 올라갔죠. 이것이 이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석가 레모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 56,000달러 상단까지 하락 후 앞에서 언급됐었던 이 저항 64,000달러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꼬꾸라지면서 49,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 프랙탈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었던 네브라스칸 군어 같은 경우는 4만 달러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해당 분석은 꼭 틀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은 그래도 토탈2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봤을 때 그래도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 해당 프랙탈이 잘 버텨주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겠다. 희망회로는 계속된다. 우리 가슴 속에는 아직도 희망이 불타고 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마찬가지로 도나 분석가 도미넌스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미넌스 주봉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항이 막혀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알트코인들에 대한 희망 많은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이제는 냉정하게 알트코인들을 바라봐야 된다. 일부 알트코인들은 이미 이번 사이클에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알트코인도 같은 성과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몇 달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일부 알트들 같은 경우도 사토시 차트상에서는 신고를 경신 못하겠지만 달러 차트상에서는 신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으나 어떤 알트가 살아남아서 승리자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78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 블랙락에서는 이동이 없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주요 지지구간을 깨고 내려와가지고 비트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따라서 2,000달러 초반까지 다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스틴 선의 썬코인 최근에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과거 BNB 프랙탈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BNB를 따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과연 선이 태양이 되어서 암호화폐 업계에 희망이 되려는 것인가? 다음으로는 최근에 각광을 받았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다음 지지구간 130달러 초반까지 열려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매틱,
폴리곤 물량이 고래들에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무려 전체 물량의 69.4%, 70%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물량을 고래들이 몽땅 들고 있어가지고 중앙화가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바이누가 61.2%, 유니수압 50.8%, 페페가 46.1%, 이도림이 44% 등등으로 고래들이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페페가 또 언급이 되어 있죠. 한 고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313만 달러 손절을 치면서 페페를 다시 파는 모습, 눈물의 손절을 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고래들도 확실히 털려나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다음으로는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펌프앤덤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었는데요. 판사가 이를 기각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승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 나왔었고, 마지막으로는 칠리즈가 네이버페이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서 네이버에서 칠리즈 월렛을 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이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 첫 번째로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크립토토마토 채널의 건강도 좀 챙겨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혹은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링크를 통한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